저희가 처음 이렇게 막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뭐 주사제로 특허를 받긴 하긴 했지만 많은 병원에서도 이 주사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모두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베이비 콜라겐 주사의 장명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뭐 어떠한 재료인가 또 어떠한 분들에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사실 이름 자체는 예전에 있었던 우리 이미란 실장과 지금 현재 있는 다솜 실장이 함께 만든 합작 네임이에요. 네임인 거고 저는 원래 콜라겐 주사라는 네이밍으로 주사 시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밑 꺼짐이라든지 뭐 옆볼 패임이라든지 팔자주름이라든지 필러를 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주사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 원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시술의 단점들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콜라겐 주사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해왔었는데 우리 실장님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뭔가 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름을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름 그 장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베이비 콜라겐 주사였고 처음에는 그 베이비 콜라겐 자체가 뭐 다른 곳에서도 베이비 콜라겐이라는 게 있었었고 주사라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처음 이렇게 막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뭐 주사제로 특허를 받긴 하긴 했지만 많은 병원에서도 이 주사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사실 저 혼자만 베이비 콜라겐 주사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알려져서 나름 감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기본 원리는 PDRN 약물에다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제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뭐냐 정확하게 말해달라 하나부터 10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 노출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특별할 게 없는 주사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다 쓰고 있는 그런 주사 약제를 쓰고 있는 거고 그걸 경험론에 이제 약간 입각해가지고서 저희가 지금은 약간 비율을 딱딱딱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약제고 특별하지 않는 의약 제품을 경험론에 입각해서 콜라겐 생성이라든지 일상생활 불편함이 없게 만든 주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주사는 어떤 부분에서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주사제를 만든 가장 원초적이었던 거는 저의 눈밑 꺼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였어요. 저는 유전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 꺼짐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는 저희 아빠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딸도 생길 것 같긴 하긴 해요. 약간 눈매에 그런 생김새를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많아요. 곧 쉰이 다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동안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사실 20대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노안으로 보이는 거는 나의 눈밑 꺼짐 때문이야 라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용 시장에 입문을 하면서 나는 이 눈밑 꺼짐을 나는 잡아보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필러 같은 것도 있고 콜라겐 주사라고 해서 스컬트라 같은 것도 했고 엘란세도 해보고 실도 해보고 정말 두루두루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눈밑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주름도 잘 생기지만 잘 꺼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술을 함에 있어서 다음 시술이 사실은 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 시술로 인해서 이 약간 단점이 생겨서 시술자가 약간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다시 재현이 가능해야 되겠고 다음 시술이 불편하면 안 되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술자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튀어나온다라든지 뭔가 잡힌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시술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단점이 없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만든 약제이긴 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분에게 시술을 하면 좋은가라는 거는 약간 좀 자연스러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또 특별히 피부가 얇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술 자체가 약간 좀 물성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이마도 이렇게 볼록하게 하고 싶고 코도 해주고 턱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입자 자체가 워낙 약간 워터리 타입이고 제형이 물 같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떤 약간 꺼짐을, 그러니까 뭐냐면 꺼져 있다는 건 어딘가 약간 좀 고여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술을 하는 데는 이 베이비 콜라겐 주사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얇고 일단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그런 분들에게 이 시술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콜라겐 주사를 해도 나 정말 효과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끔 이제 기대치가 높거나 필러처럼 볼륨을 이렇게 좀 줬었을 때 약간 만족도가 좋아지시는 분들, 보톡스 약물을 써도 약간 주름 정말 확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술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적합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든지 아니면은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술은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인가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시술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근데 약재들도 보면은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약재들을 써보면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약재를 약간 좀 다시금 만들어서 또 베스트 솔루션을 만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했던 약들이 뭐 올해 갖고 내년에 갖고 이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긴 한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까지는 약재의 변화가 없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시술의 그런 솔루션은 언제든지 조금씩 변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